안녕하십니까. 울산 법률경매 최주호 소장입니다.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토지경매 입문강의 제3기입니다. 토지경매 입문강의 사례와 실습 위주로 진행하는 모습이고요. 입찰표 모의 입찰할 때 모습 되겠습니다. 저는 그 입지를 느끼면서 물건의 가치를 판단한 후에 권리 분석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선 물건, 후 권리 분석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조금 읊어드릴 커리큘럼도 그 같은 기조를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컨텐츠 중에서 상당 부분은 아파트를 포함한 일반 물건에도 그대로 중요하게 적용되는 부분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신분, 울산 경매 물건으로서 의미 있는 용도지역은, 그러니까 울산 지역 내 경매, 토지 경매 물건 중에서 어떤 용도지역이 의미가 있느냐, 이제 쓸데 있는 것만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건축 가능 건축물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설계를 해보자. 나는 건축되는 도로, 안 되는 도로 판단할 줄 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상당 부분 판단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땅은 도시계획의 틀 안에서 변화한다. 도시계획을 이해하자. 우리나라는 도시계획이 공개되어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도시계획의 틀 안에서 땅이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념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울산의 도시공간 구조를 떠올릴 줄 알면은 경매가 재밌으신다. 가령 예를 들어서 경매 사이트에서 수많은 경매 부분들을 검색을 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울산, 북구, 가대동, 뭐 임야, 뭐 농지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봤을 때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울산의 도시공간 구조가 떠오르면서 도로가 어떻게 지나가고 철도가 어떻게 지나가는데 이쪽에는 주로 어떠한 용도 지역도 주택지로서 손색이 없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기반 시설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을 사이트에 나오는 경매 목록에 나오는 지번을 보고 그것을 바로바로 떠올리면서 즉각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경매가 재밌어집니다. 지적 공부로 확인하는 토지의 가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이라든지 토지 대장의 어떤 스토리만 보더라도 상당 부분 이 토지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 물론 용도 지역이라든지 용도 지구라는 부분들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드리면서 지적 공부를 보시고도 상당 부분 토지의 가치를 확인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장과 등기부의 불일치, 어느 것이 진짜야? 실제로 대장의 역할과 등기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대장에서 소유권을 확인할 때는 어떻게 확인해야 된다. 부동산의 특점을 지을 때는 어떻게 확인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인데 대장과 등기부라고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이유도 설명을 해드리고 혼돈되지 않는 어떤 그런 개념을 만들어 잡아 드리겠습니다. 권리분석 진짜 할 줄 아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권리분석 100% 할 줄 모릅니다. 권리분석 그러니까 아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버리면은 힘든 것들도 많지만은 일상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표현하자면 70% 정도의 완성도는 스스로 가질 수 있지 않아야 되느냐, 가질 수 있지 않아야 되느냐, 그것을 만들어 드리겠다,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건 가격 도대체 얼마야? 가격의 확신을 가지는 과정. 저도 경매 입찰 들어갈 때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 가격을 확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확정이라는 말 자체가 오순이 있습니다만은 그 소신을 가지는 부분에 있어서 심지어는 아주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을 또 느끼시 부분이고요. 하지만 그 고통을 갖다가 최대한 줄이고 떠한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가격은 가격 다원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격 다원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의 가격을 볼 때에 그 가격이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의 가격이 존재할 수도 있다. 입찰자의 어떤 상황에 맞추어서 가격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그 과정들을 그 일반적인 범주 내에서나마 가급적이면 혼돈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념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최 소장은 물건 필터링을 이렇게 합니다. 뭐 효율성 내지는 업무의 능률성하고도 관계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경매 물건들 중에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이런 개념이죠. 이렇게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서 그렇게 물건을 버리고 취하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실전적인 느낌을 제가 미약 하나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남들이 무시하는 물건으로 돈 벌기, 경매로 땅 사서 건축비 뽑아내는 사례, 알고 보면 겁먹을 필요 없는 경매 유형 한 가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뭐 대략 느낌이 오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모의 경쟁 입찰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실습을 통한 심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간에 배워온 것들을 이 모의 경쟁 입찰 시간을 통해서 한번 집약시켜 보는 겁니다. 경매 진행 중에 실제로 경매 진행 중에 물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어떠한 것들을 에 대해서 가치와 권리를 분석하고 입찰가를 산출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세 분, 그러니까 소규모로 말입니다. 약간 개인 퍼스널 트레이닝 개념이죠. 세 분이면 제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직접 가치와 권리를 분석하고 입찰가를 갖다가 산출을 하고요. 난 다음에 실제로 이제 경매법정에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봉투를 넣고 접수증을 받고 결과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짓는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볼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직접 법원에 입찰 가셨을 때 이렇게 긴장되는 폭이 확 줄어 들어갈 수 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각자가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각자가 그 도출 과정을 발표하게 할 겁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기준에서 저도 같이 할 거거든요. 그러면 저도 배우는 게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서로 이분은 이렇게 결론을 도출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은 실제로 그게 입찰 법정에서 나와 같이 경쟁할 경쟁자들의 마인드를 실제로 유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를 제외한 그런 실습생분들이 가진 마인드가 실제로 입찰장에 오는 경쟁자의 마인드하고 상당 부분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유추할 수 있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언급해드렸던 피드백인데요. 그 2기에 수강하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동안 경매 관련 많은 책과 강의를 보고 들어도 여전히 추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발표나 실습 같은 것들을 하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한 과정에 경매 전반을 다 하려는 경향이 저한테는 득템이었지만 초보분들은 과부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걸 했느냐면은 1기 분들, 2기 분들 이렇게 하면서 그 많으신 분들이 한 말씀 한 말씀씩 하는 게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공통점이 있었는데 이분이 하셨는 그 말씀 코멘트 하나에 거의 90% 이상이 다 집약이 됐기 때문에 그 저희의 민낯을 드러낸 겁니다. 뭐 단점도 있고 좀 장점일 수도 있겠다 싶은 거 다 드러냈고 그래서 기존에 한 주에 하루 3, 4시간 4주 강의하던 것을 한 주에 하루 2시간 내지 2시간 30분 6주 강의로 조정을 했습니다. 10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인데요. 10월 27일은 강의가 없습니다. 강의가 길어지더라도 9시 30분에는 마칠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호흡을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 봤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초보분들이 과부하 걸릴 가능성이 확실히 줄어들 거라고 나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해볼만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부분들 뭐 수강료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그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바로 밑에 댓글에다가 이 페이지를 그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 링크 딱 그 클릭을 하시면은 차분하게 보실 수 있으실 거니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서없는 말씀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